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객강남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거예요. 객강남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도 섬뜩할 겁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늘 또 도와줘요, 객강맨. 네, 도와드리러 왔어요, 또. 아유, 또 객강맨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 자, 오늘 이야기 또 역시나 친구분이신 그분이 등장을 할까요? 그렇죠. 돌비 이야기죠. 그죠, 등장해야죠. 오늘은 얘기를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평소에는 제가 같이 옆에서 보는 시점으로 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그렇죠. 돌비 시점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 왜냐면은 아직까지도 그때 똑같은 걸 겪었는데도 얘랑 저랑 말하는 게 틀려요. 그래가지고 돌비 시점으로. 알겠습니다. 네네. 네, 중심적으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바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기리십니다. 객강남이에요. 이번 이야기는 또 똘비가 겪은 일이고요. 시기적으로는 중2 새학기 막 시작했을 때예요. 한 달 오. 정도 지났을 때인데 그때 당시에 똘비가 아마 제 생각으로도 그렇고 자기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살면서 영화 보는 자기 눈 때문에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은 시기가 중2였어요. 제 기억에도. 그래서 그때 당시 얘가 원래 성격이 되게 차분하고 어른스러운 애잖아요. 그래서 화도 진짜 안 내던 애거든요. 근데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중1 때는 뭐 그렇게 심하진 않았는데 중2 때 진짜 정점을 찍었던 게 얘가 연가 보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화를 진짜 많이 냈어요. 예민하게도 정말 예민했고. 그게 이유가 있었는데 분신사바라고 아시죠? 그때 그 시기에 분신사바가 되게 유행을 했어요. 네. 저희 애들 사이에서. 아마 전국에서 다 유명했죠, 분신사바는. 그러니까 흔히 분신사바가 귀신을 부르는 거잖아요. 강령술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건데 똘비 말에 의하면은 학교에 귀신이 되게 많대요. 그러니까 얘가 보고 그런 거 겪은 걸로 말을 하자면은 학교에 귀신이 많은 이유가 자기 생각에는 영가분들이 오히려 사람을 피하는 게 아니라 온기를 찾아다닌대요. 자기들이 너무 차갑다 보니까 음이잖아요, 귀신들은. 예.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사람의 온기를 찾아다니는데 그 온기가 가장 오랫동안 머무는 곳이 학교잖아요. 그리고 또 그 학교에서 자리를 비켜주잖아요. 애들이 하교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를 채우고 있대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학교 영가들은 대부분 영가분들한테 이런 말 하면 좀 웃기긴 한데 매너가 되게 좋대요. 그래서 얘가 본 게 아침에 일찍 등교를 했는데 저랑 같이 등교를 했는데 저는 안 보이니까 얘가 본 게 학교에 등교를 했더니 애들이 다 앉아있더래요. 교실에. 이른 아침에. 왜 이렇게 일찍 왔지? 우리 되게 일찍 온 거 한 1시간 반인가 일찍 왔다 하더라고요. 딱 왔는데 애들이 다 앉아있더래요. 뭐야? 그리고 문 열고 딱 들어갔는데 한순간 시선을 돌렸는데 다시 봤더니 빈 교실이더래요. 그러니까 학교에 누가 등교를 하면 자리를 비껴준대요. 얘 말에 의하면은. 그런데 학교에 영가들이 그렇게 많은데 다 매너가 좋고 하다 보니까 별로 무섭진 않더래요. 그리고 애들이 다른 사람들이 있잖아요, 옆에. 그래서 별로 무섭진 않았는데 그때 분신사바가 유행하고 난 뒤로 애들이 분신사바하고 뭐 귀신 얘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귀신들이 돌아다니던 분들이 그냥 가만히 있던 분들이 그냥 와가지고 본대요. 뭐 하나 싶어서. 근데 얘 말에 의하면은 분신사바 그게 강령술 이런 게 아니고 왠지 그 영가분들이 애들이 분신사바 하는 행위를 보고 하는 제스처나 행동을 보아하니 뭔가 뒷담화하는 느낌? 그러니까 욕하는 느낌? 그러니까 영가분들이 느끼기에는 그런 느낌이라서 화를 내더래요. 그 얌전하던 분들. 그래서 얘가 스트레스가 너무 쌓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한테 그런 거 하지 마라. 무서운 얘기 좀 하지 마라. 너희들 시간이 그렇게 많냐. 이러면서 그런 걸로 허튼 세월 보내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말싸움도 많이 하고 몸싸움도 좀 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학기고 하다 보니까 또 반이 그때 중2 올라올 때 제가 알기로는 그때 똘비 반에 별로 친한 애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는 애들은 있었는데 거의 다 안 친한 애들이었던 거죠. 얼굴은 아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또 많이 부딪혔던 거. 그래서 중2 때 그때 당시에 세계 싸움도 많이 하고 되게 예민했거든요, 얘가.
또 이제 귀신에 시달리고 학교 가면 맨날 시달리고 하다 보니까 얘가 또 한참 예민해져 있는데 하루는 등교를 하는데 저희 횡단보도 보면은 되게 긴 횡단보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중간에 신호 바뀌면은 사고 나지 말라고 사람들 설 수 있는데 만들어 놓은 그런 횡단보도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날 등교를 하는 길에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대요. 한참 기다리고 있는데 그 횡단보도 중간 기다리는 곳에 웬 여자 한 명이 가만히 서가지고 흐느적 이러고 있더래요. 뭐지? 신호 대기하다가 걸려서 저기서 기다리고 있나? 이러고 이제 신호가 딱 바뀌었대요. 가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갈 거 아니에요? 그 중간을. 그런데 그 여자가 가만히 서 있던 여자가 사람들 자기 옆에 지나가면 한 명씩 이렇게 얼굴을 쓱쓱 이렇게 쳐다보더래요. 근데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얼굴을 살펴보면은 사람들이 피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피하더래요. 그냥 제 갈 길 가더라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이 안 보이는 것처럼. 그러니까 얘가 아 사람이 아니구나. 영가구나. 그러면서 그냥 멀찍이 떨어져가지고 그냥 무시하고 가려고 이렇게 가다가 얘도 말하는 게 그때 얘가 되게 예민하고 제가 봤을 때는 병에 걸렸어요. 그때 당시 얘가 중2병.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그냥 다 반항적으로 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얘가 순간적으로 너무 열이 받더래요. 내가 왜 귀신을 무서워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냥 부딪혀보자. 맨날 피하기만 했던 애가 이렇게 영가한테 스트레스 받고는 못 살겠다. 부딪혀보자. 네. 이래가지고 그 귀신으로 보이는 여자 영가분한테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호가 바뀌었죠. 그 여자분한테 가 있다 보니까 신호가 바뀌고 그 여자분이랑 그 중간에 횡단보도 중간에 똘비랑 그 여자 영가분이랑만 딱 같이 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똘비가 말을 걸었대요. 여자 영가분한테. 안녕하세요. 이렇게 맨 처음에 인사를 했대요. 네. 용기 내가지고. 그때 아무 대답 없이 그냥 흐느적 하고 있더래요. 그 여자분이. 그러니까 얘가 대답이 없으니까 주저리 말을 한 거예요. 사실은 제가 당신이 보인다. 그리고 저는 귀신을 본다. 근데 이게 너무 스트레스다. 그리고 요즘에 애들이 막 그냥 주저리 얘기를 떠든 거예요. 영가분한테. 한참 떠들고 있는데 대답이 없으니까 궁금하잖아요. 왜 대답을 안 하는지. 예. 그리고 용기도 났고. 그래서 슬쩍 봤더니 여자분이 흐느적거리던 몸을 그냥 가만히 서가지고 자기를 바라보면서 되게 예쁘게 미소를 짓더래요. 싱긋하고. 그러니까 얘가 용기를 내서 귀신분이랑 말이 통한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용기를 내길 잘했다. 항상 내가 무서워서 피했는데 보통 이게 사람들도 그렇고 무서워하면 더 괴롭히고 싶은 심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랬구나. 이때까지 귀신들이. 내가 이렇게 강하게 나가고 먼저 다가가면 되는구나. 예. 되게 기쁘더래요. 그리고 이 여자분이 웃어주잖아요. 자기한테. 되게 상냥한 미소로. 그러니까 됐다. 이제 이 영가분들 피하지 말고 내 사정을 말하고 부탁을 하자.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근데 이분은 말을 안 하니까 이게 얘가 착각을 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러면은 제 얘기를 진짜 들으신 게 맞으면은 제가 눈을 감고 새까지 셀 테니까 눈을 제가 뜨기 전에 사라져 주셔라. 네. 그럼 제가 용기를 내가지고 제 이 귀신 보는 눈이지만은 열심히 잘 살아볼게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눈을 감고 하나, 둘, 셋 하고 기대에 섞인 마음으로 눈을 탁 떴는데 진짜 안 계시더래요. 그러니까 자기 말을 들어준 거예요. 너무 고맙다. 얘가 그 영가분이랑 얘기할 때도 나 진짜 귀신 안 보는 게 소원이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하고 자기 소원을 이뤄준 거 아니에요. 너무 기쁜 마음으로 이제 학교 가면서 룰랄라 간 거예요. 기쁜 마음에 가는데 길가에 영가분들이 있으면 보통은 이렇게 피하던 애가 이제 용기를 얻었으니까 다 한 명 한 명 인사를 했대요. 가면서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이에요. 이러면서 인사를 했대요. 그러면서 가는데 그냥 영가분들이 가만히 자기를 어떻게 보지? 이런 놀란 얼굴로 자기를 그냥 쳐다보고 가만히 있더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용기가 더 배가 된 거죠. 오. 진작에 이럴걸. 이러면서 룰루랄라 학교 등교해가지고 제가 아까 앞에도 말했지만 반 애들이랑 별로 안 친했다 했잖아요. 되게 예민해서. 그러니까 이 가는 도중에 얘가 진작에 이랬으면 됐고 애들한테 괜히 짜증을 냈다. 오늘 가서 애들한테 다 사과해야지. 미안하다고. 내가 먼저 사과를 해야겠다. 이러면서 기쁜 마음에 안녕 이러면서 문을 탁 열고 들어갔는데 이게 사람이 느낌 있잖아요. 반 분위기가 되게 무겁더래요. 그리고 애들만 있는 게 아니고 담임 선생님도 계셨다 하더라고요.
교탁에 이렇게 가만히 서가지고 있는데 애들이 다 고개 가만히 숙이고 아무 말도 없이 그렇게 앉아있더래요. 선생님도 교탁에 서가지고 고개만 딱 이렇게 숙이고 있고 뭐야? 이랬는데 이게 분위기가 무거우니까 그러니까 마치 묵념하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 얘가 뻘쭘하잖아요. 자기 혼자 문 열고 안녕하고 들었는데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게 무슨 일이야. 나도 그냥 앉아야겠다. 그래서 딱 갔는데 누가 자기 자리에 앉아있더래요. 누구지? 이랬는데 처음 보는 애들이에요. 내 자리라고 좀 비켜달라고 저기 이렇게 말을 거는데 제가 야 이러면서 툭툭 치더래요. 돌비를. 이렇게 봤더니 앉으라고. 제 옆자리 빈자리에 앉으라고 하더래요. 제가. 돌비가 아무 말 없이 그냥 분위기가 무거우니까 옆에 딱 앉아가 야 무슨 일이야 이랬더니 우리 반 누구 있잖아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아침에 돌비 지나갔던 그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났대요. 자동차 교통사고가. 등교하던 길에 사고 났다고. 그래갖고 지금 병원에 실려갔다고. 그래갖고 지금 애 KU를 비는 묵념하고 있었다고. 그랬냐고.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고 있는데 자기 자리에 누가 앉아있잖아요. 그래갖고 돌비가 물어봤대요. 저한테. 야 근데 쟤 왜 내 자리에 앉아있어? 저기 내 자리 맞는데? 이러니까 쟤 전화 오네라고. 오늘 전화 왔대. 타이밍도 되게 안 좋지. 안 좋은 일이 터졌는데 전화 왔으니까 오자마자 묵념하고. 근데 왜 내 자리에 앉아있으니까 뭐 그렇게 됐어 이러면서 제가 얼버무리더래요. 이게 어차피 여기 앉으면 되잖아. 제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듣고 보니까 뭐 제 옆자리기도 하고 그냥 자리 옮기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냐 이러고 묵념 한 다음에 1교시 지내고 얘는 또 애들한테 오늘 뭐 사과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분위기가 무거우니까 다음에 하자. 그래갖고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쉬는 시간에 잔 거예요. 책상에 누워가지고. 자고 있는데 누가 툭툭툭 치더래요. 그래갖고 얘가 이렇게 고개 만들고 탁 쳐다봤더니 그 전화 왔다는 자기 자리에 앉아있던 애들이에요. 안녕 이러더래요. 근데 보통 전화 온 애들이 그렇게 잘 안 하거든요. 말 잘 안 걸잖아요. 뭐 하이틴 드라마도 아니고. 드라마에서나 안녕 난 누구야 이렇게 하지. 현실에서는 그렇게 잘 안 하고. 그리고 저희가 남중이었어요. 남중. 그러니까 여자애들도 아니고 남자애들이 보통 그렇게 잘 안 하거든요. 사춘기 애들이. 되게 의아했대요. 근데 뭐 사교성이 좋은 애일 수도 있고 성격은 각계각색이니까. 그러고 인사를 하니까 그래 안녕 반갑다 이러니까 얘가 자기 어디서 전화 왔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래요. 되게 친근하게. 자기 맞은편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갖고 넌 일이 뭐야?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돌비가 얘기하던 도중에 물어봤대요. 너 근데 전화는 왜 왔어? 이러니까 네 자리 메꾸려고 이러더래요. 그래서 얘는 자다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잘못 들은 줄 알고 뭐라고? 내 자리 메꾼다고?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그래 네 자리 메꾸려고 왔어 이러더래요. 야 그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하는데 선생님이 들어온 거예요. 쉬는 시간이 짧다 보니까 얘기하던 도중에 시간이 다 가버린 거예요. 선생님이 들어왔고 수업은 해야 되니까 거기서 말이 끊긴 거예요. 저 뭐지? 또라이인가? 이게 사교성이 좋은 애가 아니라 또라이인가? 좀 기분이 나쁘죠. 말도 좀 이상하게 하니까 그래갖고 좀 성격이 이상한 애인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이제 수업하고 점심시간에 됐대요. 밥 먹으러 가잖아요. 중학교는.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가고 급식 받아가지고 제 옆자리 다 왔대요. 돌비가. 이제 밥을 한 숟갈 뜨려고 하는데 밥이 시퍼렇더래요. 곰팡이 쓴 것처럼. 밥이 왜 이래? 속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반찬도 막 곰팡이 쓸면은 색깔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겉보기 자체가 음식이 상하면은 이거 음식이 왜 이래? 내 음식만 그렇나? 이러고 옆을 봤는데 제 음식도 그렇더래요. 뭐야 이거? 이러고 이렇게 봤는 옆자리랑 뭐 앞자리랑 주변 애들 다 봤더니 밥 상태가 다 똑같더래요. 그러니까 상한 밥? 그러니까 군내라고 하죠. 군내가 미친 듯이 올라오더래요. 쌀이 상하면 그 이상한 냄새 있잖아요. 역한 냄새. 그런 냄새가 음식에서 막 풍겨오더래요. 이게 왜 이래? 이러고 있는데 옆자리에 앉은 제가 그 밥을 진짜 맛있게 먹더래요. 얘는 상한 밥인데 막 먹으니까 말렸죠. 친구가 그거 먹으니까 식중독 걸릴까봐. 야, 너 왜 그런 걸 먹냐고. 말리는데 제가 화를 내더래요. 야, 씨, 밥 먹는데 왜 그러냐고. 먹을 거라고. 막 미친 듯이 먹더래요. 다른 애들도 다, 주변 애들이 다. 그리고 똘비가 저한테 야, 밥 상태가 이런데 너 제정신이냐? 너 그러다 식중독 걸린다고. 막 화를 내는데 얘가 옆에서 자꾸 짜증나게 말 걸고 그러니까 제가 손을 뿌리치면서
야, 얘 밥 안 먹어! 이러면서 고함을 지르더래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 많던 애들이 밥 막 한참 먹다가 탁 숟가락 놓더니 가만히 그냥 똘비 애들 다 쳐다보더래요. 가만히 아무 말도 없이. 그러니까 순간 얘가 소름이 싹 돋은 거죠. 이거 학교 분위기가 왜 이래? 밥 시간에도 이렇고? 하고 분위기도 이상하고 하니까 그냥 밥 받은 거를 그대로 들고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데 거기다 다 버리고 나온 거예요, 먼저. 교실로 돌아가면서 이상하잖아요, 이게. 내가 괜히 객기 부려가지고 귀신한테 막 인사하고 이랬어요. 내가 지금 귀신에 쓰였나? 장난을 치나?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반에 들어갔는데 밥 먹고 있으니까 빈 교실이잖아요. 하고 이제 제 옆자리 앉아가지고 가만히 생각을 했대요. 오늘 왜 이래 이거 도대체? 내가 뭐에 홀렸나? 괜히 그랬나? 아닌데 아까 횡단보도에서 만났던 누나는 되게 친절하고 잘해줬는데 내 말도 잘 들어주고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순간적으로 느낀 게 아까 전에 이유시 때 전화 왔던 애가 자기한테 말 걸었을 때 좀 이상했잖아요. 네 자리 채우려고 메꾸려고 왔다. 그 말이 갑자기 순간 떠오르더래요. 이게 지금 이상한 일을 겪다 보니까 근데 걔는 왜 그랬지? 이래가지고 원래 하면 안 되는데 걔 자리를 뒤져본 거예요. 뭐 훔치려고 뒤진 게 아니고 뭐 하는 앤가 싶어서. 그리고 얘가 이름도 안 말해줘가지고 이름도 알 겸 슬쩍슬쩍 뒤져본 거예요. 책상에 있는 거. 이렇게 봤는데 교과서에 저희 이름 적어놓잖아요. 이렇게 교과서를 탁 뒤져보고 이름이 딱 적혀있는데 자기 이름이더래요. 똘비 이름. 성도 똑같은 김똘비 이렇게 적혀있더래요. 그러니까 원래 자기 자리였잖아요. 내 책인가? 얘 책가방에 학용품 돼 있으니까 거기 막 뒤져보고 했는데 거기에도 김똘비 하고 자기 이름이 적혀있더래요. 근데 똘비 이름이 되게 흔한 이름이에요. 얘 본명이. 성도 김씨니까 김씨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름도 흔하고 같은 이름일 수도 있지 같은 성일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이렇게 잘 정리해가지고 넣어놓고 자긴 잔 거예요. 그러니까 자고 이제 그날 이렇게 있는데 5교시 하는데 왠지 뭔가 느낌이 이상하잖아요. 자기 이름이랑도 똑같고 얘가 말한 것도 좀 이상하고 애들 분위기도 이상하고 그리고 점심시간 끝난 그때 식당에서 그 일이 있고 난 이후로 애들이 자기를 없는 사람 취급하더래요. 그러니까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니까 얘가 5교시 때부터는 쉬는 시간에도 안 자고 계속 얘를 본 거예요. 반 분위기를 살핀 거예요. 그랬더니 하는 게 반에 별로 친한 애들은 많이 없어도 한두 명 정도 있었거든요. 저도 있었고. 그런데 애들이 쉬는 시간에 원래는 말 걸고 그냥 말장난하고 이러잖아요. 친한 애들끼리 몰려갖고 막 별 얘기 다 하고 이러는데 평소에도 원래 그랬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그 식당 사건 이후에 전학 온 자기랑 이름 똑같은 똘비한테 가가지고 자기랑 똘비랑 친한 친구들이 저를 포함해서 친한 친구들이 거기 가가지고 웅성웅성 평소 자기랑 같이 하던 것처럼 막 수다를 떨고 웃고 떠들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없는 사람 취급을 하고. 너무 이상하잖아요, 이 상황이. 근데 야, 왜 걔랑 놀아? 이렇게 하기는 좀 그렇고 얘는 그냥 보고만 있었던 거예요. 이상하다 이런 생각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 저랑 하교를 했는데 하교도 따로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 가버린 거죠. 그 전학 온 애랑 같이. 그러니까 자기 혼자 남아서 일단 집에 가야 되잖아요. 집에 가가지고 어차피 밥은 저희 집에서 항상 먹던 애니까 아침 저녁을. 그래가지고 저녁 때 가서 물어봐야겠다. 이게 아까 그 점심시간 때 그것 때문에 삐졌나? 그리고 저한테도 그때 당시 화를 되게 많이 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때 불만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이게 터졌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 딴에는. 아까 그게 시발점이 돼가지고 터졌나? 쌓여있던 게. 집에 가서 사과해야겠다. 밥 먹으면서. 그래갖고 집에 이제 딱 갔는데 학교 마치면 보통 이제 들어오면서 학교 다녀왔습니다 이러잖아요. 할머니가 계시니까 똘비네도 문 열고 신발 벗으면서 할머니 학교 다녀왔어요 이러니까 걔네 집이 단칸방이거든요. 방문 너머로 할머니가 오야 이러더래요. 대답을. 그래갖고 할머니가 계시는구나. 원래 할머니 뭐 백화점에 8시인가 7시쯤에 출근 맨날 하시던 분이니까 그 시간에는 계시죠. 그래가지고 이제 문 열고 탁 들어왔는데 할머니가 TV 맞은편에 앉아서 TV를 보고 계신 뒷모습이 보이더래요. 근데 그 집 할머니가, 똘비는 할머니가 TV 이런 거 잘 안 보시거든요. 시력이 안 좋으셔서. 그러니까 저도 아는 정도인데 똘비 얘도 이상하죠. 할머니가 시력이 안 좋으셔서 TV를 잘 안 보시는 분인데 TV를 그렇게 많이 보고 있으니까. 그리고 손자가 왔는데 손자를 되게 끔찍히 생각하셨어요. 똘비네 할머니가.
근데 학교 다녀왔는데 손자 얼굴도 안 쳐다보고 대답만 하고 TV만 가만히 보고 계시더래요. 좀 이상하다. 근데 뭐 TV 보실 수도 있지. 들리니까 소리가. 소리 듣고 계시는가 보다. 그리고 뉴스를 틀어놓았다 하더라고요, 돌비가. 뭐 TV 보신다고 정신이 없으시구나. 그래갖고 이제 자기 할 거 하고 있는데도 할머니는 계속 TV만 앉은 상태로 가만히 보고 계시더래요. 맞아, 좀 이상하다. 이러고 있는데 저녁 시간이 된 거예요. 한 6시 이쯤 됐는데도 할머니가 밥 차릴 생각도 안 하시고 가만히 그냥 TV만 보고 계시니까. 근데 밥은 먹어야 되잖아요. 할머니가 출근을 하시는데. 그래서 저희 집에 가서 밥 먹자. 항상 그렇게 했던 애니까 할머니한테도 얘기를 드린 거예요. 할머니 TV 그만 보시고 옆집에 가서 밥 먹으러 가요. 이랬더니 오야 대답은 하시는데 계속 TV만 보시더래요. 할머니 이렇게 하고 이제 그때서야 할머니 얼굴을 본 거예요. 할머니 식사하러 가세요. 이러니까 오야 이러는데 눈이 초점이 없어요. 할머니가. 가만히 입만 벌린 상태로 오야 대답은 하는데 입이 움직이지 않더래요. 무섭잖아요, 얘가. 할머니 흔들었는데도 대답은 하는데 그 표정 그대로 입도 안 움직이고 하고 얘가 그냥 뒷걸음질 친 거예요. 무서워서. 그래서 일단은 밥도 먹으러 갈 겸 이게 무슨 상황이지 싶어갖고 저희 집에는 사람이 있으니까 저희 식구가 있으니까 간 거예요. 저희 할머니 이상해요 이러고 딱 문 열고 들어갔는데 저희 식구가 그때 할머니, 할아버지, 저희 어머니, 아버지 저 이렇게 5명이었거든요. 5명이 이렇게 식탁에 앉아가지고 밥 차려놓고 가만히 있더래요. 밥 안 먹고. 그러니까 자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마치. 분위기가 이상하니까 할머니 얘기는 못하고 앉아서 밥 먹으면서 말씀을 드려야겠다. 일단은 앉아 계시고 아파 보이진 않잖아요, 할머니가. 밥 먹으면서 얘기를 해야겠다. 그래서 저 밥 먹으러 왔어요 이러고 조용히 앉았대요. 그래서 이렇게 앉았더니 아무 말도 없이 저희 식구 5명이 얘가 탁 앉으니까 밥을 먹기 시작하더래요. 아무 말도 없이 무표정. 먹어도 되나?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예. 근데 밥은 차려놨으니까 자기 밥을. 그래서 밥을 한 숟갈 뜨려고 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숟가락으로 확 뺐더래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이랬더니 어머니가 아무 말도 없이 밥 숟가락 뺏은 거를 똘비 앞에 밥이 있잖아요. 쌀밥. 거기다가 숟가락을 뒤집어가지고 팍 꽂더래요. 그리고 먹어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제사상에 보면은 숟가락 꽂아놓잖아요. 제사밥이지. 밥. 예. 네, 제사밥. 약간 그런 느낌이 들더래요. 어떻게 먹어요 이거를? 얘가 그냥 멀뚱멀뚱 그냥 이게 뭔 상황이지? 어머님이 왜 그러시지? 나한테 뭐가 화나셨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냥 가만히 이제 그것만 보고 얘는 멍 때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희 가족들은 막 밥 먹다가 얘가 밥을 안 먹고 이러고 있으니까 그리고 똘비도 밥을 못 먹죠 그 상황에서. 그래가지고 얘가 할머니도 걱정되고 이 밥은 못 먹겠고 얘가 이제 그런 거예요. 저희 어머니 죄송한데 제가 속이 안 좋아서 오늘 밥 안 먹을게요. 일어나려고 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똘비 손목을 확 잡더래요. 이거 먹어 이러더래요. 강제로 앉히면서. 어머니 저 속이 안 좋아서 막 이렇게 얘기했더니 열심히 차렸잖아. 처먹어 이러더래요. 처먹어 이러는데 그때 그 학교 식당에서 하는 것처럼 저희 가족이 다 밥 먹다 말고 똘비를 가만히 보고만 있더래요. 빨리 먹으란 식으로. 그러니까 얘가 도망을 나온 거예요. 무서우니까. 너무 이상하잖아요. 평소에 보던 가족들 모습이 아닌데. 그러니까 집에 들어왔는데 할머니 또 그 상태 그대로 앉아가지고 TV만 보고 계시더래요. 와. 너무 무섭다. 아니 이거 학교에서부터도 그렇고 괜히 객기 한번 부려가지고 와 망했다 그냥 귀신 피하면서 살걸 막 이렇게 후회를 하고 있었대요. 그러다 그날 밤이 된 거예요. 어영부영. 근데 할머님이 원래 백화점에 청소하러 가시는 분이라서 항상 7시 8시면 나가셨거든요. 근데 그날은 나갈 생각도 안 하시고 자기 쳐다도 안 보고 아까 전 상태 그대로 가만히 앉아서 TV만 계속 보고 계시더래요. 근데 얘가 어떻게 할 방법은 없잖아요. 그리고 도움을 구하려고 해도 저희 집 상태도 이상하고. 그러니까 얘가 그냥 잔 거예요. 일단은 뭘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참 자고 있는데 누가 문을 쾅쾅쾅쾅쾅 두드리더래요. 현관문을. 얘가 자다 일어난 거죠. 자다 일어나가지고 눈 부비면서 이렇게 봤더니 할머니는 또 그 상태 그대로 TV만 보고 계시고. 그러니까 얘가 이제 그래도 누가 왔으니까 이 야밤에 할머니 누구 오셨나봐요 이랬더만 할머니가 오야 대답만 하고 또 그냥 TV만 계속 보시더래요. 문소리는 쾅쾅쾅쾅쾅 들리는데. 그러니까 얘가 일단 나가봐야 되니까 나갔대요. 탁 나갔더니 얘네 집 문이 체크 격자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바깥에 실루엣 보이는 문 있죠?
창문. 그러니까 바깥에 사람이 온 실루엣은 보이더래요. 누구지 싶어서 이렇게 왔더니 자기가 말도 안 했는데 제 목소리가 똘비야 나야 이러면서 막 문 열어달라고 두드려더래요. 맨 처음에는 저 목소리가 들리니까 문을 열어줄 뻔했대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얘랑 어릴 때부터 산 사이잖아요. 같이 형제처럼 지낸 사이인데 문 두드리고 문 열어달라고 해가지고 들어온 적이 없거든요.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똘비가 얘가 왜 문을 열어달라고 하지? 그리고 문도 안 잠겨 있었대요. 그냥 문 열고 들어오면 되는데 왜 문을 열어달라고 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도 바깥에서 제 목소리로 막 두드리면서 똘비야 나야 문 열어줘 막 이러더래요. 이상하잖아요. 대답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서 있었던 거예요. 얘가 왜 이래? 아까 전부터 상태가 이상한데 생각하고 있는데 제 목소리로 막 한참 문 두드리는데 문을 안 열어주니까 이게 아닌가? 이러더니 문을 막 두드리는데 저희 어머니 목소리더래요. 저희 어머니 목소리 똘비야 아줌마야 문 열어줘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얘가 순간적으로 소름이 돋는 거죠. 그리고 막 또 두드리다가 한참을 안 열어주니까 이게 또 아닌가? 이러더니 저희 할머니 목소리로 똘비야 문 열어줘 이러더래요. 이게 뭐야? 이러고 얘가 입 막고 막 덜덜덜 떨고 있는데 계속 밖에서는 목소리가 저희 할아버지 목소리를 냈다가 저희 아버지 목소리를 냈다가 또 제 목소리를 냈다가 막 이런 식으로 문을 두드려더래요. 이게 본상향이 도대체 누가 온 거지? 이래가지고 얘가 안방으로 들어. 얘네 집 안방에 창문이 있거든요? 조그맣게. 얘네 집이 디귿자로 생겨가지고 안방 창문에서 보면은 자기 현관문 바깥이 보여요. 누가 왔는지. 그러니까 얘가 몰래 본 거예요. 봤더니 저희 가족 5명이 다 가만히 서가지고 문만 두드리고 있더래요. 5명이 동시에. 그 얘가 앉아서 부들부들 떨고 있었던 거예요. 더 소름 돋았던 게 저희 가족이 막 문을 두드리고 있잖아요. 누구야 문 열어줘 했는데 할머니가 거기에 대답을 오야 이렇게 하시더래요. TV 보면서. 그래갖고 얘가 무서우니까 귀 막고 그냥 덜덜 떨었던 거예요. 쭈그려 앉아가지고. 막 한참 떨고 있는데 뭔가 사람이 일어나는 인기척이 나잖아요. 눈 감고 있어도. 뭔가 인기척이 나가지고 실눈을 또 그렇게 살금이 봤더니 TV 보시던 할머니가 안 계시더래요. TV만 켜져 있고. 할머니가 어디 갔지? 이러고 또 봤는데 안방 문 열고 나가시더래요. 순간적으로 얘가 문 열어주려고 나갔구나 하고 얘가 뜯어말리려고 나갔는데 이미 늦은 거예요. 이미 할머니가 문을 활짝 열고 계시더래요. 그러니까 저희 가족이 들어오는데 5명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저희가 막 누구를 밀면서 들어오는데 귀신 수십 명을 밀면서 막 들어오더래요. 그러니까 난장판이 된 거예요, 집이. 그 몇십 명이 들어가고 막 자기 집을 난장판을 만들더래요. 유리 깨고 냉장고 안에 있는 거 꺼내가지고 막 우고우고 먹고 난리 법석을 떨더래요. 근데 얘가 쫄았던 애가 그래도 용기를 내보자. 아까 전에 그 누나 생각이 난 거예요. 누나는 내 말을 들어주고 말이 통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용기를 다시 한번 내보자. 그리고 할머니가 계시니까 할머니도 지켜야 되잖아요. 다치시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얘가 용기를 내가지고 나가라고 막 고함을 질렀대요. 한 명 한 명 다 밀어내면서. 그랬더니 자기한테 별다른 피해는 안 주고 얌전히 나가더래요. 그냥 째려만 보면서. 그 몇십 명을 내보내고 저희 가족까지 다 내보내고 문 딱 걸어 잠그고 할머니 이제 다시 주무셔야 되니까 할머니 눕혀드리고 이불 덮어드리고 자기도 이제 숨 고르고 잔 거예요. 문 다 걸어 잠그고 안방 문까지 다 걸어 잠그고. 그래도 뿌듯하더래요. 자기가 일단 지켰잖아요, 할머니를. 그러면서 이제 자면서 느낀 게 얘가 생각을 한 게 이게 나한테 시련을 주는 거구나. 이거를 잘 넘기면은 잘 되겠지. 이렇게 그냥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거예요. 그 누나 하나만 바라보고 그때 그 횡단보도에서 만났던 그 영가분만 바라보고 말이 통하는 영가가 있었으니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그날 잠을 잔 거예요. 근데 한참 자고 있는데 숨이 너무 막히더래요. 가슴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이게 왜 이래 이러면서 신음을 내면서 이렇게 탁 깼더니 자기 배 위에 웬 사람이 서 있더래요. 하고 얘가 천천히 발부터 천천히 시야를 올려봤대요. 이게 뭐지? 이러면서. 왜냐면 얘가 가위 눌린 적이 잘 없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가위 눌린 적이 별로 없으니까 이게 뭐야? 이러고 몸은 안 움직이니까 고개만 이래가지고 자기 배 위에 서 있는 발끝부터 천천히 시선을 따라 딱 올라왔는데 웬 여자더래요. 얘가 왜 여자라고 생각했냐면 입고 있는 옷이며 체형이 여자 영가더래요. 봤는데 머리가 있어야 되는 분에 머리가 없더래요. 그러니까 몸만 덩그러니 서 있는 거예요. 자기 배 위에.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이야? 이러고 있는데 고개는 움직이는데 일단 무섭잖아요. 그리고 이 여자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고 그 횡단보도 그 여자분처럼 흐느적거리더래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근데 눈이 안 감겨지더래요. 몸은 안 움직이고. 그러니까 안 보려고 고개를 이렇게 옆으로 튼 거예요. 눈이 안 감기니까 그러면 덜 무섭겠지. 아니면은 이게 좀만 지나면 사라지겠지 싶어서. 근데 고개를 이렇게 틀었더니 누가 자기 양 볼을 이렇게 잡고 다시 정면으로 고개를 이렇게 돌리더래요. 이게 뭐야? 왜냐면 이 여자는 서 있잖아요. 자기 배 위에. 그럼 누가 또 있단 건데. 근데 이게 눈 각도가 안 보이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이랬는데 자기 누워있는 머리맡에서 네. 웬 여자 목소리가 간 줄 알았지? 이러더래요. 근데 말투가 유치원 선생님들 보면은 애들한테 그러면 안 돼요 이러면서 타이르잖아요. 존댓말로. 누구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러잖아요. 말투가 그런 말투더래요. 그 여자 목소리가. 그러니까 고개를 정면으로 보게 한 다음에 그 여자 연가가 계속 보이게 이렇게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양손으로. 그리고 그 여자 목소리가 한다는 말이 똘비 이름을 말하면서 똘비군 앞에 보셔야죠. 고개 돌리면 안 돼요. 힘 빼세요.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얘는 덜덜덜 떨었던 거예요. 눈도 못 감고. 한참 그러고 있는데 그 여자 연가가 흐느적거리다가 갑자기 자기 배 위에서 애기들 보면은 배 위에서 깡총깡총 뛰잖아요. 그렇게 깡총깡총 뛰더래요. 자기 배 위에서. 그러니까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데 차라리 정신을 잃으면은 될 건데 정신이 너무 또렷하더래요. 계속 그 여자는 똘비군 앞에 봐야 돼요. 똑바로 보세요. 막 이러면서 계속 얘기를 하고 그 여자는 배 위에서 계속 깡총깡총 뛰고 있고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한참을 그렇게 당하다가 얘가 기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탁 눈을 떴는데 아침이더래요. 다행히. 네. 와 살았다. 그래가지고 탁 일어났는데 할머니가 또 그날도 똑같이 TV 딱 켜놓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TV 보는 뒷모습이 보이더래요. 그래가지고 어젯밤에 뭐 꿈인지 생신인지는 모르겠지만은 할머니 살피려고 할머니를 부른 거예요. 네. 할머니 이렇게 불렀더니 오야 대답하시더래요. 이게 근데 어제 밤 꿈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겪은 일도 있고 뭔가 느낌이 싸하더래요. 얘가 야 가만히 있다가 할머니한테 할머니 뒷모습을 보면서 근데 할머니 맞아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근데 할머니가 원래는 오야 하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가만히 침묵하고 계시더래요. 그리고 이게 누가 이렇게 물어보면은 거짓말 하기 전에 잠시 공백이 있다가 대답하잖아요. 그것처럼 가만히 침묵하시다가 오야 이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얘가 이게 소름이 순간적으로 싹 돋더래요. 할머니 이렇게 했더니 그 할머니 뒷모습에서 갑자기 머리만 좌우로 살랑살랑 흔들더래요. 그리고 갑자기 그 할머니 줄 알았던 할머니 목이 뒤로 확 꺾어지면서 등에 거의 붙다시피 하면서 거꾸로 뒤집어진 채로 딱 하는데 웬 모르는 여자 얼굴이 우와. 웃으면서 끝난 줄 알았지? 이러면서 웃더래요. 얘가 또 그대로 실신을 한 거예요. 놀래가지고. 그리고 탁 깼는데 또 아침이더래요. 이게 뭐야? 꿈에서 꿈을 꿨나? 아니 근데 지금 깼는데 이게 현실이 맞나? 이런 생각까지 들더래요 얘가. 예.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야? 이러고 있는데 그 꿈에서 봤던 뒷모습의 할머니가 가만히 앉아 TV 보고 계시더래요. 말을 어떻게 걸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이 집에서도 나가야겠고 학교에 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학교를 간 거예요. 도망치다시피 학교에 갔는데 또 생활이 그 전날처럼 애들이 자기가 아예 안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날도 학교를 혼자서 한 거예요. 터벅터벅 가는데 이게 전날 밤 꿈도 그렇고 집에 가도 이제 쉼터가 아닌 거예요. 이게 도피처가 아닌 거예요. 똘비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냥 방황을 하고 있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길을 걷고 있었대요. 예. 집에 들어갈까? 근데 집에 들어가도 할머니는 또 그 상태 그대로일 건데. 그래서 한참 길을 걷고 있는데 뭔가 느낌이 번화가였거든요. 거기가. 얘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걸었던 곳이 번화가였대요. 사람이 막 옆에 지나가는데 왠지 그 많은 군중 속에 나 혼자 있는 느낌? 그게 문득 들더래요. 그 생각이. 학교에서 지금까지 당한 일 때문에 그런 건지는 몰라도 왠지 사람들이 내가 안 보인다는 느낌? 순간 퍼뜩 정신이 드는 거예요. 왜 또 이런 느낌이 나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쌓여 있는데
이런 생각 하지 말자. 부정적인 생각 하지 말자. 마음 다 잡고 일단 집에 가자. 할머니가 일단 걱정되니까 상태가 이상하셔도.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가는데 분명히 자기는 앞으로 가고 있는데 뒤로 걷고 있더래요. 앞이 아닌 반대편으로. 이거 왜 이래? 이러고 다리를 봤는데 다리가 뒤쪽으로 꺾여 있더래요. 돌아와가지고 자기 두 다리가. 그러니까 자기는 앞으로 걷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다리가 꺾여 있으니까 뒤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얘가 하는 말이 사람이 진짜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놓이면은 아무 생각이 안 든대요. 그냥 비명도 안 나오고 그냥 이런 생각만 든대요. 근데 자꾸 몸은 뒤로 가니까 다리가 뒤로 가니까 옆에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몸이 이상하니까 저기요 이렇게 치는데 자기가 분명히 치고 말을 거는데도 아무도 대답을 안 하고 자기 갈 길만 가더래요. 예. 그래가지고 얘가 패닉에 빠진 거죠. 이 상황이 너무 무서우니까 스트레스도 너무 쌓이고. 그러니까 얘가 발은 자기 마음대로 안 움직이고 계속 뒤로 가니까 얘가 고함을 지른 거예요. 살려달라고. 눈 꼭 감고 살려주세요 이랬는데 그렇게 고함을 한창 지르고 눈을 탁 떴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냥 제 갈 길 가면서 귀 딱 틀어막고 이러고 있더래요. 안 들으려고. 예. 얘가 그 자리에서 그냥 풀썩 주저앉은 거예요. 그리고 한 시간, 자기 체감상으로 1시간, 2시간 길거리에 그렇게 앉아있는데도 아무도 그냥 신경 안 쓰고 기막은 채로 이러면서 지나가더래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주저앉아있는 자기 쳐다보면서. 미치겠다, 진짜. 얘가 그때 그 상황에서 딱 생각난 게 내가 혹시 죽었나? 내가 더 이상 여기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리고 이제 1시간, 2시간 그렇게 주저앉아갖고 멍 때리고 있었더니 딱 어느 순간 다리를 봤더니 또 원상태로 돌아와 있더래요. 일단 집에 가자. 계속 주저앉아 있어봤자 이게 해결될 일이 아니잖아요. 예. 집에 간 거예요. 갔는데 그날 밤도 또 전날 밤처럼 똑같은 거에 또 늘리고 그러니까 그게 반복이 됐대요. 한 3일 내내. 그러니까 얘가 한 3일쯤 지났을 때는 몸도 마음도 다 피폐해진 거죠. 그러니까 얘가 하는 말이 진짜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극단적인 선택까지 할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예. 너무 힘들어서. 이게 영가를 보는 고통이랑은 또 다른 고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겪은 건. 이게 군중 속에 고립된 느낌이 이게 그냥 말로 표현을 못 하더라고요, 얘가. 그냥 그 벗어날 수 공포는 없다. 여기서.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안 끝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들은 다 똑같은 일상을 보내는데 자기만 딱 제외된 느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똘비가. 그래갖고 3일째 된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할머니는 또 그 상태 그대로 TV만 보고 계시고 밥도 못 먹었대요. 밥을 먹으려고 하면은 모든 음식이 다 첫날 그 급식처럼 다 썩어 있더래요. 네. 물 한 모금도 물 마시려고 하니까 피비린내 나고 물도 못 먹고 밥도 못 먹고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잠도 못 자고. 그러니까 얘가 스트레스가 24시간 계속 3일 내내 받아놓으니까 이게 지금 현실인지 꿈인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완전히 애가 망가진 거예요. 그날도 그냥 일단 잠에서 깨가지고 눈을 뜨고 아침이니까 가만히 앉아있었대요. 학교를 가야 되나? 근데 가봤자 어차피 또 똑같을 거 아니에요. 어제와 똑같은 하루.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일단 이 집에는 있기가 싫더라고요. 너무 깝깝해서. 얘가 나간 거예요. 학교 갈 생각은 안 하고 오늘 그냥 학교 안 가련다 이래가지고 나간 거예요. 나가 이렇게 터벅터벅 걸었대요. 3일째 내내 못 먹었으니까 힘도 없고 터벅터벅 걷고 있는데 어릴 때부터 살았으니까 동네 어르신들 다 알거든요. 웬만하면. 그래갖고 저희 학교 갈 때마다 학교 보통 가면 한 8시, 7시 반 이렇잖아요. 등교할 때마다 아침에 저희 가는 길에 저희 동네에 평상이 있어요. 거기에 꼭 할아버지 두 분이 앉아가지고 수다 떠시고 되게 친하신 분들이셨거든요. 예. 항상 아침부터 나오 계셔가지고 아침부터 막걸리 한 잔씩 하시고 이러고 계셨거든요. 어르신 두 분이. 그 두 분이 앉아 계시더래요. 저희가 항상 인사를 드렸어요. 동네 아는 어르신들이니까. 하고 그 어르신들이 그 평상에 앉아갖고 또 똑같이 막 막걸리 마시면서 얘기하고 이러고 계시더래요. 하고 그걸 보면서 똑같은 하루인데 똑같은 내 동네고 나만 달라졌구나. 이게 그러니까 이제 모든 걸 놓은 거죠. 이렇게 막 터벅터벅 걷고 있는데 평소대로였으면 얘가 인사를 했을 텐데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을 텐데 어차피 날 몰라보잖아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인사 안 하고 이렇게 무시하고 지나갔대요. 근데 할아버지 두 분이 막 막걸리 드시면서 얘기를 하시다가 똘비야 이렇게 부르시더래요. 오? 자기를 알아본 거예요. 너무 반갑더래요. 예. 기운은 없는데. 그러니까 얘가 휙 돌아봤더니 할아버지 두 분이 되게 걱정스러운 얼굴로
아, 똘비야, 너 얼굴이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래요. 그러니까 얘가 막 울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얘가 원래 귀신 얘기 이런 거 자기가 본다는 얘기를 안 하는데 그때는 뭐 정신이 없죠. 그러니까 모든 얘기를 다 한 거예요. 내가 3일 전에 귀신을 봤는데 막 이런저런 얘기를 했더니 할아버지가 아이고 뭐 젊은 놈이 고생 많이 했다고. 그래 너 지금 3일 동안 내내 굶은 거냐고 이러면서 맞다고. 입술도 막 바짝바짝 다 말라있죠. 물도 못 먹었으니까. 할아버지가 막걸리를 줄 수는 없으니까 애니까 막 이렇게 주머니를 뒤지셨는데 양갱 있죠. 양갱. 옛날에 팔던 거. 그걸 하나 이렇게 손에 쥐어주시면서 이거라도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너무 고맙더래요 그게. 갖고 정말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할아버지가 똘비야 부르시더래요. 네. 예 할아버지 이러고 웃으면서 딱 돌아봤더니 할아버지가 여기서 먹어 이러시더래요. 아니 할아버지 제가 나중에 가면서 먹을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이러고 가는데 손목을 탁 잡더래요. 여기서 먹어 이러시더래요. 예. 얘가 할아버지 왜 그러세요? 저 나중에 먹을게요. 지금 목이 너무 말라서 못 먹겠다고 못 삼키겠다고. 나중에 제가 물이랑 어떻게 먹을게요. 이렇게 설명을 드렸더니 할아버지가 아니야 여기서 먹어. 많이 먹고 빨리 죽어야지 이러시더래요. 뭐야? 얘가 소문 팍 뿌리치고 도망간 거예요. 막 도망가는데 뒤통수에 할아버지가 아이고 뛰면 다칠 텐데 이러면서 껄껄껄껄 웃더래요. 얘가 이게 너무 기뻤는데 또 절망을 맛본 거예요. 이 할아버지들도 정상이 아닌 거예요. 말을 걸어준 유일한 두 분이었는데. 그러니까 얘가 저희 동네에 산골짜기 동네 보면은 되게 긴 계단 있잖아요. 예. 쭉 늘어서 있는 계단, 올라가는 계단. 거기 계단에서 꼭대기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양갱 두 손에 쥐고 막 운 거예요. 너무 슬퍼가지고. 절망에 빠진 거죠. 근데 한참 울고 있는데 뒤에 인기척이 나더래요. 갖고 얘가 울다가 이렇게 뒤를 탁 돌아봤더니 그때 그 첫날에 횡단보도에서 만났던 그 누나가 서 있더래요. 눈물이 왈칵 난 거죠. 자기한테 잘해줬던 영가잖아요. 자기 말 들어줬던. 근데 그 여자 영가분이 가만히 뒤에 서 있는데 그때처럼 되게 따뜻한 미소로 이렇게 웃으면서 내려다보고 있더래요. 똘비를. 네. 위로해주는 것처럼. 얘가 또 하소연을 한 거예요. 막 하소연을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솔직히 그 영감은 잘못은 아닌데 지가 잘못 착각하고 이런 일을 벌인 거잖아요. 괜히 귀신들한테 말 걸어가지고. 근데 막 맨 처음엔 하소연을 시작했다가 점점점 누나 탓을 한 거예요. 누나가 용기를 줘갖고 했는데 나 지금 3일 내내 진짜 지옥을 맛보고 있다고. 와. 막 탓을 한 거예요. 누나한테. 그러니까 그냥 한풀이처럼 주절주절 떠든 거죠. 오랜만에 누군가 사람은 아니지만 누군가 대화를 하는 거다 보니까 말문이 막 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별의 별말도 다 했다. 욕도 했다가 누나 너무 힘들다. 근데 누나 와줘서 너무 고맙다. 다시 보니까 얼굴 너무 반갑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했대요. 한참을 떠들었는데도 그 누나는 그때처럼 가만히 그냥 웃고만 있더래요. 그러니까 얘가 한참을 말하고 나니까 이게 속이 좀 풀린 거예요. 누나 너무 고맙다. 그래도 이렇게 다시 나타나 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용기 내보겠다. 네. 또 첫날로 리셋이는 거예요. 얘가. 예. 리셋이 돼가지고 그래도 누나 용기 내볼게요. 죽을 순 없잖아요. 예. 이것 때문에. 또 다시 용기를 얻은 거예요. 그 누나 미소에. 누나 너무 고마워요 이러고 그때처럼 얘가 누나 저 이제 눈 감고 새까지 셀게요 이러고 사라지시라고 가시라고 눈 감고 깊은 마음을 하나 둘 셋 하고 눈을 탁 떴대요. 그 누나가 계속 있더래요. 왜 안 가시지? 다시 눈 감고 하나 둘 셋 눈을 탁 떴대요. 계속 웃는 상태로 자기들 가만히 서 있더래요. 예. 누나 안 가세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만 가셔도 돼요 이랬더니 누나가 맨 처음에는 약간 미소를 짓고 있었거든요. 근데 고개가 뒤로 갑자기 확 꺾이면서 그때 그 여자더래요. 자기 괴롭히던 여자. 예. 그래서 막 미친 듯이 웃으면서 간 줄 알았지? 이러면서 확 밀더래요. 계단으로. 얘가 굴러 떨어진 거예요. 그 긴 계단에서. 그리고 얘가 굴러 떨어지면서 이게 뭐지? 그냥 아프고 죽는다는 생각보다는 저 누나가 나한테 왜 이래? 이게 뭐야? 이러면서 굴러 떨어져서 정신을 잃은 거예요. 예. 그리고 눈 떴더니 병원이더래요. 와, 이제 돌아왔다. 병원 침대 옆에 제가 있고. 예. 저는 이제 옆에서 눈을 떴으니까 얘가 무슨 일이냐고 괜찮냐고 막 그랬더니 얘가 저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야, 너 3일 동안 내가 무슨 일 겪은지 아냐고. 너희 가족이랑 우리 할머니밖에 믿을 사람이 없는데 너희마저 나한테 왜 그랬냐고 막 울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했던 얘기를. 예. 그래서 한참을 듣고 있었어요. 왜냐면 얘가 머리에 막 붕대도 감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얘가 겉보기로는 그냥 완전 좀 정신 나간 사람? 이런 것처럼 막 주저리 이 얘기를 떠드니까 제가 그냥 듣고만 있었어요. 맨 처음에 말 끝날 때까지. 한참을 저한테 욕도 하고 막 성질로 냈다가 울기도 하고 우는 거 처음 봤어요. 그때 똘비가. 제가 다 듣고 얘 좀 진정시킨 다음에 제가 한마디 했어요. 그냥 맨 첫마디로. 야, 너 무슨 개소리냐고. 그 얘가 제가 뭔 개소리냐고 이랬더니 야, 그 얘기 듣고 무슨 소리냐고. 야, 너 계단에서 굴러떨어졌다고? 야, 너 3일 전에 교통사고 당했다고. 하고 야,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어보더라고 저한테.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들은 얘기는 얘가 3일 동안 혼수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3일 전에 교통사고 났는데 그 횡단보도에 갔던 건 맞아요. 근데 그때가 저희 등교 시간이잖아요. 그럼 사람들도 출근하는 시간이니까 사람이 되게 많잖아요. 예. 목격자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애가 자동차에 치인 사고니까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잖아요. 네. 그 운전자분도 그렇고 목격자분들 찾아가지고 목격자 진술을 받았는데 한 아주머니가 바로 옆에서 봤대요. 똘비를. 예. 횡단보도 중간에 그 아주머니도 걸린 거예요. 신호에. 그래가지고 신호에 걸려가지고 있는데 똘비는 건너다가 신호에 걸린 게 아니고 자기가 신호 대기한다고 거기 있는데 그거였던 거예요. 첫 번째 봤던 그 장면. 똘비가 중앙에 어떤 여자가 서 있던 것처럼 그 아주머니가 똘비 입장이 된 거고 똘비가 그 여자 영가 입장이 된 거예요. 와. 그러니까 중간에 똘비가 가만히 서 있더래요. 근데 이렇게 몸을 흐느적 이러고 있더래요. 아줌마 신호 바뀌는 거 기다리고 있는데 저 학생이 뭐 하고 있지? 똘비랑 똑같이 생각한 거예요. 신호 대기에 걸렸나? 근데 이렇게 신호 바뀌고 딱 지나가는데 똘비가 본 것처럼 그 여자 영가가 했던 것처럼 똘비가 한 명 한 명 얼굴을 확인하더래요. 뭐야, 이 미친놈인가? 근데 교복을 입고 있잖아요. 예. 학교 교복을 입고 있으니까 학생이 왜 저러지? 이러고 신경 쓰다 보니까 못 지나간 거예요. 아주머니가. 빨리 지나가야 되는데. 네. 중간에 똘비랑 그 아주머니랑 둘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상한 사람이니까 멀리서 봤을 때부터도 약간 거리를 두고 있었대요. 근데 그게 긴 횡단보도다 보니까 신호가 길잖아요. 예. 한참을 둘이 같이 있는데 얘가 흐느적 하면서 중얼 이러더래요. 뭔가 입을 오물짝거리고 있으니까 무섭잖아요. 막 초점도 없고 뭐 흐느적 하고 있으니까 얘가. 근데 아주머니가 대낮이고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학생이니까 얘가 어디가 아픈가? 걱정되는 마음에 옆에 말 걸라고 다가갔는데 점점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얘가 뭐라고 하고 있는지. 네. 뭐라고 했는지 경찰서에서 진술한 게 하나, 둘 이러더니 갑자기 셋 이러면서 뛰어나와가지고 차에 부딪히더래요. 그러니까 아주머니는 그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얘가 잘못된 선택한 건 줄 알고.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그 똘비는 할머니까지 불려갔어요. 예. 뭔가 있었는 거 아닌가? 아니면 얘가 고민 있는 거 아닌가? 네. 그 3일 동안 얘가 정신 잃은 동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다고 다 얘기해주니까 무슨 소리 하냐고. 나 계단에서 어떤 여자 영가가 귀신이 밀어 떨어뜨려갖고 나 계단에서 부르는 거라고. 니도 그때 같이 학교에 같이 있지 않았냐고. 그래서 너 나한테 학교에서 왜 그랬냐고. 그러니까 제가 어이가 없어갖고 한 말이 야, 나 1년 전에 이사 갔다고. 너 기억 안 나? 내가 이랬어요. 저 중1 때 이사 갔거든요. 그러니까 얘랑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같은 반일 수도 없는 노릇이고. 왜냐면 다른 지역에 다른 학교 다니는. 네. 야, 나 1년 전에 전학 갔다고. 너 이사 온 집에도 놀러 왔잖아, 몇 번. 이랬더니 얘가 아, 맞다. 너 이사 갔지? 이러더라고요, 갑자기. 예.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 근데 언제 다시 전화 왔어? 이래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꿈이 현실인 줄 아는 거예요. 3일 동안 꿨던 꿈이. 제가 어이가 없어. 너 진짜 머리 많이 다쳤냐고. 오. 이랬더니 아니라고. 나 분명히 계단에서 밀어 떨어뜨려. 제가 또 그 얘기 듣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야, 나도 나면서부터 거기 살았는데 우리 동네 그런 계단이 어딨냐고. 우리 동네 그런 계단이 없어. 계단 없다. 이러니까 이러더니 아, 맞다. 계단 없지. 이래요. 근데 얘기 중에 그 할아버지 두 분 있잖아요. 네. 그 할아버지 두 분도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 얘기를 듣고 나서 한 말이 야, 그 할아버지 두 분도 재작년에 두 분 다 돌아가셨잖아. 내가 이랬어요. 그러니까 뭔 소리 하는 거냐고. 내가 할아버지 두 분한테 양념까지 받았는데.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 두 분 되게 친하신 분은 맞았어요. 항상 평상에 앉아 계시고. 네. 근데 그 두 분이 되게 이상했던 게 살아생전에도 되게 친하게 지내셨는지 그 한 분이 돌아가시고
그 다다음 달인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예. 친구 데려갔다고. 너무 친하다 보니까. 그래야 저희가 장례식장까지 갔다 왔어요. 잘 생각해보라, 우리 장례식장도 갔다 오지 않았냐고. 똘비가 가만히 생각하더니, 아, 맞다, 돌아가셨지, 두 분. 이래요. 근데 왜 거기 앉아 계셨지? 이래요. 그러니까 얘가 현실이랑 자기가 그거 한 거랑 혼동이 돼가지고 주저리 막 이렇게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고 저희가 한참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 간호사 선생님이 그때 똘비가 의식 깨기 전에는 중환자실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중환자실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도 떠들고 얘가 또 막 울고 이러니까 누가 민원을 넣었나 봐요. 다른 병실에 계신 분이. 원래 저희가 잘못한 거죠. 하고 간호사분이 오셨더라고요. 아이고 똘비분 정신 차린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렇게 말 많이 하고 막 우시고 그러면은 몸에 더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죄송합니다 이랬는데 똘비 병실이 간호사분들 대기하시는 데스크 있잖아요. 거기 바로 옆이었거든요. 들으셨나 봐요. 저희 하는 얘기를. 그래가지고 얘가 교통사고 나고 3일 만에 깨어난 애니까 뭐 귀신이 보이세요? 막 이런 식으로 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똘비가 아이 뭐 그게 아니고 이러니까 그 간호사분이 아 뭐 그럴 수도 있다. 머리를 다치셔가지고 얘가 머리에 붕대 감고 있었잖아요. 머리를 다쳐가지고 잠시 이게 현실이랑 혼동이 될 수도 있다. 걱정 마셔라. 금방 진정이 된다. MRI랑 다 찍어봤는데 머리에 출혈은 없고 괜찮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얘기하는데 똘비가 자기는 억울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왜냐하면 자기가 겪은 게 현실이라고 생각이 됐으니까 그때는. 갖고 막 또 주저리 간호사분한테 처음 본 간호사분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그 횡단보도에서 막 뭐 했는데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간호사분이 다 듣고 그 건물 앞에 있는 백화점 앞에 있는 횡단보도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맞다고. 왜냐면 거기가 번화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기 그 지역 살던 분들 다 알아요. 거기 아니에요? 물어보시더라고요. 여자분이셨어요? 막 이러면서 물어보세요. 맞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간호사분이 하시는 말이 한 6년 전에 자기가 신입일 때 자기가 맡은 아직까지도 기억나는 환자가 있대요. 20대 여자분이셨는데 그 횡단보도에서 뺑소니 사고로 여기 입원을 하셨다고. 근데 그 왔을 때 당시에도 코마였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떻게 다쳤냐면은 목뼈가 부러진 거예요. 예. 목뼈가 부러지고 다리가 다 꺾이고 갈비뼈가 다 나갔대요. 그 보여진 모습 그대로구나. 그러니까 이게 더 소름 돋는 게 똘비도 차에 부딪혔잖아요. 예. 그 부위 그대로 다쳤어요. 예. 자기가 꿈에서 다리 꺾이고 배 그렇게 쾅쾅 뛰고 목이 막 일부러 꺾으려고 하는 것처럼 볼 잡고 예. 목도 이게 조금만 더 들어갔으면 진짜 죽었다고 병원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6년 전에 한 어떤 여자분이 그렇게 돌아가셨다. 근데 6년 전이고 간호사분이 많은 환자들을 겪었을 텐데 어떻게 아시냐 그랬더니 자기가 맡은 환자 중에 처음으로 돌아가신 분이었대요. 아, 그래서 그러니까 기억을 병원에 하시구나. 응. 그러니까 잊을 수가 없대요. 그분 이름이랑 하던 직장도. 그래가지고 그분이 코마 상태로 오셔가지고 3일 만에 딱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이게 소름 돋는 게 그분 돌아가신 병실이 똘비가 있는 이 병실이래.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그분이 백화점 밑에 상가에 사진 기사셨대요. 되게 큰 사진관에 사진 기사셨다더라고요, 직업이. 근데 사진 기사인데 아동, 애 상대로 하는 사진 기사 있죠. 예. 그러니까 말투가 그랬던 거예요. 앞에 보세요. 아. 무슨 어린이. 그래서 직업이 그거였대요. 그래가지고 다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얘는 3일 동안 겪은 게 맞는 거예요, 딱. 예. 그러니까 똘비는 옆에서 얘는 아직까지도 머리 다쳐가지고 제정신이 아니니까 봐봐 내 말이 맞지 나 계단에서 떨어졌다니까 막 이런 헛소리 하는 거예요. 그런 헛소리는 하지 말고 이러고 있는데 그때 똘비 다니던 학교에 얘가 이제 정신 차렸으니까 일반 병실로 옮겨가지고 문병을 왔어요. 와가지고 막 얘기하는데 똘비가 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주저리 저한테 한 것처럼. 야 내가 3일 동안 뭐 이랬는데 맞지 너 내 학교에서 봤지?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걔한테. 야 뭔 소리 하냐고. 너 3일 전에 교통사고 나가지고 입원했는데 어떻게 학교에 오냐고 막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얘가 야 근데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예? 제가 무슨 말이냐고 옆에서 듣다가 그랬더니 전화가 왔대요. 진짜. 근데 얘랑 이름도 같대요. 얘랑 이름도 같고 막 얘가 그때 첫날에 묵념하는 것처럼 했잖아요. 그때 똘비 위해서 진짜 묵념도 하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얘가 꿈꿨다고 생각한 게 다 진짜 현실에서 있었던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학원에도 이게 빈자리가 없잖아요. 교실에는. 그러니까 똘비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선생님 거기 일단 앉힌 거예요. 책상 구하기 전까지. 예? 그러니까 다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꿈이랑 현실이 똑같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신기하다. 너 무슨 뭐 유체 이탈했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귀신 돼가지고 왔냐고. 그러고 있는데 얘가 이제 한 2달인가 뒤에 통원 치료해도 될 정도로 나아가지고 퇴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통원 치료 1달 받고 3달 뒤에 학교를 갔대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똘비 꿈속에서 전학 온 애가 그랬잖아요. 네 자리 메꾸려고 왔다고. 네, 맞아요. 근데 그것처럼 얘가 이제 학교 나간다 하기 그 하루 전날에 딱 걔가 다시 이사 갔대요. 그러니까 얘가 돌아오니까 그 자리 다시 비껴준 거예요. 예.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우연이겠죠. 뭐 그랬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신기한 일이잖아요. 네. 너무 기묘하고. 그리고 똘비는 아직까지도 자기 계단에서 굴러떨어진 거라고 그때. 나는 인정 못한다. 아직까지도 그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얘 그때 사기 결혼 당했을 때 있잖아요. 사기 예. 결혼 당해가지고 파혼했잖아요. 다시 그렇죠. 한번 갔다 온 놈이잖아요. 그때 영혼 도와주신 사기 결혼식. 영혼 사기 결혼식 당했을 때 예. 도와주신 비구니 스님한테 저희가 뭐 몇 번 더 도움 받은 적이 있어가지고 항상 부처님 오신 날이라든지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먹을 거 사주고 찾아가요. 감사해가지고. 가지고 한 6년 전인가? 그때 한 4년 전인가? 하여튼 그때 둘이서 또 인사드리러 갔어요. 가가지고 갑자기 그때 그 일이 생각나가지고 여쭤봤어요. 네. 스님한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 혹시 뭐 스님 입장에서 들으면 좀 뭔가 아시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봤더니 스님분이 가만히 듣고 하시는 말씀이 그 영가분 지박인 것 같다고. 지방령. 예. 그러고 하시는 말씀이 물귀신이 자기가 죽은 자리에서 저승으로 가려면 한 명을 거기 그 자리에 놔둬야 된다잖아요. 네, 그런 얘기 얘기 했잖아요. 있죠. 예. 그래야 다시 자기가 저승으로 간다고. 지박기도 똑같대요.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자기 자리 채워놓고 자기는 저승 가려고 한 거지 않겠냐고.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럴 거면은 뭐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되지만 확실히 보내든가 왜 애매하게 그냥 괴롭히고만 그랬을까요? 이렇게 네. 얘기했더니 스님이 또 한참 생각하시더니 생각을 해보시라고 이러시면서 저희한테 얘기를 하시는 게 억울하게 죽었으니까 귀신이 된 걸 거 아니에요. 좋게 죽었으면은 이미 뭐 올라가셨겠죠. 거기 붙어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비유를 하시는 게 1억 통장에 있는 사람이 대출 안 된다고 100만 원도 없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돈으로 하소연하면 네 기분 어떻겠냐고. 그러니까 자기는 억울하게 죽어가지고 귀신 돼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웬 모르는 남자애 하나가 와가지고 귀신 봐서 너무 힘들다. 나 진짜 이게 너무 힘들다. 살아있는 놈이. 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잖아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라고. 얼마나 열받겠냐고. 자기는 죽어서 억울한데 멀쩡히 살아있고 중학교 2학년밖에 안 된 젊은 놈이 그리고 잘생겼잖아요. 네, 인생 그렇지. 탄탄대로 펼쳐질 것 같은 놈이 예. 자기 옆에 와가지고 억울해 죽겠는 사람 옆에 와고 염장질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마 자기가 죽고 나서 겪고 있는 것처럼 똑같은 경험을 3일 동안 한 거 아니겠냐고. 너한테 오. 보여준 거 아니겠냐고. 그러니까 왠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똘비도 그제서야 좀 이해가 된다. 제가 정말 나쁜 짓을 했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돌아가는 길에 차 안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네. 스님 얘기가 맞는 것 같다. 내가 듣기로도, 내가 생각하기로도 맞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똘비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너 지옥 믿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지옥? 야,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은 들어봤어. 지옥 갔다 왔다는 사람은 없잖아. 그럼 지옥이 없지 않겠나? 그러니까 얘가 하는 말이 자기가 겪은 것 자체가 지옥이지 않겠냐고. 계속 반복되니까. 예. 그렇죠. 기약 없이. 얘는 3일밖에 안 겪었는데도 그 정도였대요. 예. 근데 원한이 있거나 여기 이승에 잡혀있는 귀신들은 평생을 겪을 거 아니에요. 기약 없이. 이게 지옥이지 않겠냐. 천국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자기가 겪은 게 아마 이게 지옥이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얘가 한참 얘기하다가 뭔가 생각났는지 내비를 막 찍어요. 어디 주소를. 딱 찍는데 내비에서 딱 찍으면은 뭐 무슨 경로 2시간 뒤에 그죠. 도착 예정입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되게 먼 거예요. 여기 가재요. 무조건 가재요. 저 뭔데 여기까지 왜 가? 여기 어딘데? 이랬더니 자기 사고당했던 횡단보도 죄송하다고 사과드리려고. 예. 가서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 사과드리려고 그 영가분 계시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막걸리랑 먹을 거 이런 주전부리 조금 사들고 갔어요.
가서 이렇게 얘가 이제 신호대기 했던 그 장소에서 둘이서 이렇게 신호대기 하고 있는데 얘가 얼굴이 하얘져요. 그리고 제 손목 잡고 야 가자고. 다시 가자고. 하고 음식까지 사들고 왔는데 여기까지 2시간 걸려갖고 왔잖아요. 야 저기서 죄송하다고 인사라도 하고 가야지 왜 안 계시나 이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빨리 가재요. 갔더니 차 안에서 타가지고 얘가 얼굴 하얗게 지른 채로 하는 말이 귀신이 밖에 있대요. 하는 짓은 똑같은데. 헐. 간 거예요, 이 여자분은. 딴 사람 잡아놓고. 와. 이게 뒷모습만 봤는데, 그리고 멀리서 봤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알아봤냐. 네가 오래돼가지고 잘못 봤겠지. 이러니까 머리가 짧고 남자분이래요. 지금 현재 있는 영가분. 그 여자 아무 데도 없다고. 근데 웃긴 게 자기가 20몇 년 전에 맨 처음에 봤던 그 영가처럼 한 명 한 명 지나가는데 얼굴 살펴보고 있더래요. 자기 자리 메꿀 사람 찾고 있더래요. 예. 얼굴 하얘진 채로 그냥 그대로 집에 왔어요. 2시간 또 살려가지고. 그러니까 가지 거기는 않아. 다시는 안 간다고. 다시 못 가지, 이거. 가면 안 되지. 그러니까 혹시나 또 알아보면 어떡해. 사람은 봤겠지만. 아, 분명히 알아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응. 그때 당했던 그 흔적이 남아있을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렇겠죠. 그래가지고 얘는 아직까지 그 지역에 살거든요. 이야. 근데 거기가 되게 큰 대로라 가지고 무조건 지나가야 돼요. 백화점도 있고 예. 거기가 번화가라서. 근데 얘가 맨날 그 백화점 뒤로 돌아가요. 길 되게 막힌데도. 거기는 절대 안 가더라고요. 자, 일단은 드디어 이 대서사시의 막을 내립니다. 객강남님. 야. 너무 길어졌네요. 아니에요. 그래도 떡밥 횟수가 완벽합니다. 이렇게 떡밥 횟수가 완벽한 참여자분이 계셨었나? 10분 아니 정도로. 근데 웃긴 게 와. 아직까지도 얘는 지가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다고 가끔씩 헛소리해요. 아, 근데 저는 이걸 다 듣고 나서 제 생각이에요. 이건 제 견해인데, 네. 그 귀신이 객강님 친구분을 죽이려고 했던 건 맞아요. 죽이려고 해서 결국 사고는 일으켰어요. 근데 그렇게 사고를 낸 뒤에 혼수 상태가 됐을 때 죽였어야 돼요. 거기서 확실하게 뭔가 결론을 내렸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그 귀신의 힘만으로는 안 됐던 거예요. 제 느낌상. 안 되니까 결국엔 마지막에 그냥 밀어버리면서 끝내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이 얘기 들으니까 생각난 게 그 네. 스님분이 했던 말이 꿈에서 그 3일 내내 음식을 권했잖아요. 맞죠. 사람들이. 맞죠. 그러시더라고. 죽은 사람이 주는 음식 먹으면 죽는다고. 안 좋다고. 그러니까 안 먹게 천만다행이라고. 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이거는 뭐 어쨌든 저의 개인적인 견해니까 뭐 저도 틀릴 그런 것 가능성이 같아요. 없죠. 근데 뭐 어쨌든 목적은 하나. 잘못되게 만들려고 했던 건 맞는 그런 것 거니까. 예. 그런 것 같아요. 아마 자기 자리 메꿔놓으려고. 항상 맨날 이렇게 레전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너무 힘듭니다, 이제. 예, 진짜 힘들어요, 진짜. 놀래는 것도 지쳐.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늦은 밤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번에 또 다른 아닙니다. 이야기로 찾아와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자, 도대체 어떤 이유였을지는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댓글로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조심하세요.